퓨전 무죄, 무전 유죄.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악의 모함에 대한 범죄자의 감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영성중학교 차태경, 김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통계 포스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탐구 동기는 어느 날 저희는 학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한국 근대사의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던 도중 지강원 사건으로도 잘 알려진 영등포 교도소 집단 탈옥 사건과 관련된 회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강원을 포함한 여러 범죄자들이 자신들이 감옥에서 받은 부당한 형량에 대해 불만을 품고 탈옥해 인질극을 벌이며 부당한 사회를 비판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사건에서 지강원 일당의 선악에 대해 궁금증이 들었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저희 통계 포스터의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자료 수집 과정은 구글 폼 기능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저희 학교 재학생들에게 배포하였고 이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계로 산출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지를 택한 이유는 온라인 설문지는 자원이 적게 들고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제작 과정을 소개드리면 먼저 주제를 선정하고 설문지를 제작 및 배포 후 응답을 통계로 산출하고 그 응답을 토대로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결과 해석까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의 본격적인 탐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질문은 선악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에게 감형을 해줘도 되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서 감형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가 응답하면서 감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응답보다 더 많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범죄자의 사회가 법보다 미묘하게 더 중요시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영등포 교도소 집단 탈옥 사건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저희 조사에 참여한 30명 중 23명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많은 아이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의 주제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에 이 사건과 저희의 주제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여주며 이 사건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질문하였는데요. 부패한 사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32.3%, 지강원 일당에 관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7.7%로 부패한 사회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지강원 일당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보다 4명이나 많은 것으로 보아 부패한 사회를 지강원 일당보다 더 낮은 것으로 더 분노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으로는 세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이 사건을 부패한 사회의 관점을 맞춰서 바라봐달라 질문했는데요. 이 질문에는 지강원과 그 외의 일당을 사회를 비판했던 사람이었다는 의견이 63.3%였던 것으로 미뤄보아 지강원 일당은 사회를 비판했던 시인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응답자들의 초점을 바꿔서 법과 범죄에 맞춰서 생각해달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전복되어 지강원 일당을 그저 범죄자로 바라보는 입장이 90%로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그는 사회를 비판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여섯 번째 질문은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알려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안타깝지만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27.6%로 가장 많았으며 사건이 안타깝다, 관계없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처벌을 하지만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들이 20.7%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볼 시 사람들은 지강원이 범죄자로서 처벌받아야 하는 동시에 부패한 사회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에서는 이러한 선과 악을 구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요. 75%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이란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설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 질문은 초반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와 깊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달라진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를 봤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 팽팽히 갈리며 그들 또한 심적 갈등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깊게 생각하는 것과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을 통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의 같은 질문을 생성형 인공지능 리튼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객관적인 대답을 하려는 저희의 예상외로 인공지능은 감형이 가능하다는 매우 주관적인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이는 인터넷의 대부분의 여론이 정보와 자료들 중 대다수가 감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보고 이 인공지능의 전망과 이 사용과 관련된 윤리 등에 대해서 깊이 고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질문의 관점의 변화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당면이 극명하게 달라진 것으로 미뤄보아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는 수많은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 포스터의 6번 문항을 제작하며 아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산출하는 게 어려웠는데 다음부터는 응답의 요지를 간략히 남기도록 안내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윤리와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저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죄자의 사연에 대한 감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